자, 초보자를 위한 HTS, MTS 교육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캔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는 캔들의 대응책에 대해서 한번 그 중에서 용수철 캔딩, 용수철 캔들에 대해서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수철 캔들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쉽게 하면 민머리형이라고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장대 양봉입니다. 장대 양봉. 스프링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이렇게 한번 다시 그려드리면 이렇게 장대 양봉이에요. 장대 양봉인데 위에도 없어. 위에도 꼬리가 없고 밑에도 꼬리가 없는 것. 대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살짝 꼬리 있는 것도 스프링 캔들이라고는 합니다. 이렇게 살짝 캔들. 그러면 요 살짝 캔들이라고 하는 거는 한번 여기서 비교를 해보면 요 살짝 캔들, 요거죠. 살짝 캔들. 요거를 살짝 캔들이라고 하는 용수철 캔들이라고 합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용수철 캔들입니다. 용수철 캔들. 야도 용수철 캔들입니다. 용수철 캔들. 요것도 마찬가지고 용수철 캔들. 그리고 다음을 보시면 대형 포장 같은 경우, 자, 용수철 캔들 또 어디 있을까요? 용수철 캔들은 또 여기 용수철 캔들. 용수철 캔들의 대부분의 요런 것들이 다 용수철 캔들입니다. 요런 것들 다 요렇게 양봉이긴 한데 위에 꼬리나 밑에 꼬리가 좀 얇게 잡힌 거, 뭐 이렇게 뭐 크게 뭐 망치형처럼 뭐 크게 잡힌 것이 아니고 대체적인 양봉이긴 양봉인데 위에 꼬리나 밑에 꼬리가 없든지 살짝 점만 묻어 있는 것들, 이게 캔들 중에서 용수철 캔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음봉도 마찬가지입니다. 음봉도 용수철 캔들은 이렇게 길게 장대 양봉이나 음봉처럼 기른 거를 바로 용수철 캔들이라고 하는데, 왜 제가 이 용수철 캔들의 대응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냐면, 초보자분들이 용수철 캔들을 따라하는 매매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투자하시는지 두 가지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박스 돌파형 매매 법칙입니다. 박스 돌파형 매매 법칙.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여기 용수철 캔들 이렇게 요런 방식의 용수철 캔들이 있어요. 용수철 캔들이 있다고 보면 요런 캔들의 법칙은 어떤 법칙을 통해냐? 용수철 캔들의 법칙은 이렇게 용수철 캔들이 있을 때 그 다음 캔들이 이 용수철을 침범하면 안 됩니다. 용수철을 침범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승하는 패턴과 하락하는 패턴이 있어요. 용수철 캔들에는 이게 양봉이나 음봉이나 장대 양봉에는 상승하는 흐름과 하락하는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판단할 거냐? 대체적으로 이렇게 양봉이 있으면 요 양봉을 접근을 하는 원칙이 있어요. 접근을 하는 원칙이 있는데 요 양봉의 3분의 1 요런 지점까지의 캔들이 밑으로 내려오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요 캔들이 지금의 용수철 캔들, 양봉 캔들을 3분의 1을 침범을 하게 되면 그날부터 계속적으로 하락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양봉의 캔들이 있으면 요 양봉의 캔들을 침범을 하지 않고 다시 이렇게 3분의 1 지점이면 여기 정도 되잖아요. 요 지점을 침범을 하지 않고 이렇게 종가가 끝나든지 이렇게 시작이 되든지 이렇게 흐름이 이어지면 그 다음날도 이렇게 상승이 갑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지 않고 장대 양봉의 용수철 캔들이 있는데 그 다음날 양봉이든 음봉이든 3분의 1 지점을 이렇게 침범하는 양봉이나 음봉이 발생을 하면 그 다음날부터는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락하는 흐름이 발생을 하는 것을 요런 스프링 캔들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스프링 캔들은 한마디로 눌려있는 거죠. 눌려있는 힘에 의해서 위로 튈지 밑으로 튈지를 몰라요. 스프링은. 그래서 더 폭삭 주저앉을 수도 있죠. 스프링은. 그래서 스프링 캔들 대체적으로 한번 여러 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프링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 그 스프링 캔들을 가지고 어떻게 돌파 매매를 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자 스프링 캔들인데
그 다음에 스프링 캔들의 3분의 2 지점을 요 3분의 1 지점을 접근을 안 했으면 그 양봉에 의해서 그 다음 날에는 상승을 합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한 3일은. 근데 만약 그 캔들의 3분의 1 지점 여기 이 캔들 요 캔들처럼 3분의 1 지점을 침범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쭉 흘러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스프링 캔들의 법칙은 그렇게 흘러내리는데 도대체 이렇게 흘러내릴 때 주식의 매수 타점은 어디냐? 그거는 바로 박스 돌파 매매의 법칙처럼 요 스프링 캔들이 있으면 그 스프링 캔들을 돌파하는 흐름이 생기면 그때부터 매매가 상승이 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이 점, 요 점에서부터 상승이 됩니다. 여기 스프링 캔들 법칙에 의해서 요 스프링 캔들 상단 지점을 돌파하는 요 캔들부터는 바로 상승의 의미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상승을 하는 그런 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또 다른 법칙은 그 다음 캔들 요 종가에 요거를 돌파하는 흐름이 있으면 또 상승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스프링 캔들의 법칙인데, 예를 들어서 종근당 바이오를 가지고 한번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스프링 캔들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요 캔들은 스프링 캔들이 요거예요. 요거. 그럼 요거면 스프링 캔들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 캔들이 요렇게 야를 접근을 하지 않은 양봉의 캔들도 아니고 음봉의 캔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요 캔들이 벗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상승을 하는 흐름이어야 되는데 상승을 하지 않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대하냐? 그러면 이런 종목을 가지고 만약에 손절을 안 치고 그냥 가지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요렇게 흘러가. 근데 그 다음 캔들이 스프링 캔들 3분의 1 지점을 요렇게 침범을 했어요. 그러면 이 주식은 또 계속 하락하겠다. 그럼 그 다음에 하락. 그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스프링 캔들이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 스프링 캔들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이 생기면 요 날이죠. 바로 오늘 요 스프링 캔들 상단부를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크게 간다는 거죠. 이렇게 돌파 매매의 법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런 것들을 수식으로 변환을 해서 검색식으로 변환을 하면 어떨까요? 좋겠죠. 그래서 요런 법칙에 의해서 한번 검색식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테스트 중이에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게 스프링 캔들, 요 스프링 캔들을 봤을 때 3분의 1 지점이면 여기에요. 3분의 1 지점. 자, 이렇게 보면 3분의 1 지점이죠. 3분의 1 지점을 건드렸어요, 야가. 그럼 그 다음에는 하락을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눌림목이 발생을 했단 말이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하락했다 다시 상승했다가 이렇게 됐을 경우에 요런 경우에 야를 스프링 캔들을 돌파하는 요 정도의 흐름들이면 강하게 상승을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매물, 여기 스프링 캔들을 돌파하는 그런 검색식으로 요 종목을 검색을 하면 어떨까요? 그러면 강하게 가겠죠. 요런 종목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종목 검색기를 통해서 연구를 해서 요런 종목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도 보면 여기 스프링 캔들을 돌파하는 흐름이 여기에서 생겼단 말이죠. 요렇게. 그러면 여기치 전체를 다 돌파하는 흐름이 여기서 생겼는데 요 종목을 여기서 검색을 했으면 요렇게 가지고 갔을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자, 또 한 가지 갖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초보자분들을 매매하실 때 스프링 캔들 돌파하는 거 그거를 어떻게 이용을 하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면, 자, 요렇게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스프링 캔들이 여기에 있단 말이죠. 여기 스프링 캔들이 발생을 했을 때 요거를 돌파하는 요 캔들이었을 때 투자를 해야 되고, 여기 상승을 해서 이만큼 수익을 봤으면 이제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오셔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차익 실현을 하고 나왔을 때 그 다음에 스프링 캔들의 법칙, 그 다음에 스프링 캔들이면 여기에서 요쯤에서, 예를 들어서 요쯤에서
요런 캔들을 돌파하는 여기쯤에서 여기서 들어가셔도 괜찮잖아요. 여기서 투자를 하시면 이렇게 강하게 상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투자를 할 때는 언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발생했던 요런 캔들을 잡아먹는 요만큼의 박스를 돌파하는 여기 때 한번 투자를 해보자. 요런 검색을 해서 요런 종목이 나오면 여기서 만약에 종목이 검색이 되면 좋겠죠. 그래서 요런 종목 검색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프링 캔들에 튀기는 게 어떻게 튀겨지는지 그런 법칙에 대해서 한번 슬쩍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프링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장대 양봉이긴 한데 이렇게 위아래 꼬리가 적은 거 이런 것들을 스프링 캔들이라고 합니다. 아예 없든지 위아래 꼬리가 없는 이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런 캔들을 스프링 캔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스프링 캔들은 대체적으로 어떤 때 투자를 해야 되느냐 그런 법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라도 댓글을 주시고요. 스프링 캔들을 가지고 돌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스프링 캔들에 대해서 양봉, 장대 양봉이죠. 장대 양봉만 검색을 해서 그런 검색한 다음에 투자의 시점을 한번 보는 거죠. 장대 양봉이 검색이 됐는데 그 후로 뭐 언제 어떻게 됐다, 아니면 장대 양봉을 지금 검색을 해서 앞으로의 매매 타점에 대해서 수시로 관찰을 하는 거죠. 요때 검색을 해서 이런 종목을 주기적으로 관찰을 해서 이렇게 매물대가 흘러가다가 갑자기 돌파를 하는 흐름이 있으면 그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장대 양봉만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종목을 검색을 할 수도 있잖아요. 종목 검색기로 한번 해볼까요? 종목 검색기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캔들 검색을 할 때 캔들 장대 양봉 한번 볼게요. 장대 양봉 이렇게 장대 양봉 여기 있네요. 장대 양봉 요런 것들, 좀 길은 장대 양봉 이런 것들도 그렇죠. 장대 양봉 숏바디고 이거는 숏바디고 장대 양봉 요런 것들을 추가를 해서 한번 검색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런 종목들이 나오죠. 자, 지금 요런 종목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런 종목을 타치를 했을 때, 자, 요렇게 타치를 했죠. 여기 지금 장대 양봉이 나왔잖아요. 요거를 앞으로 한 5일 정도 기다렸다가 어떻게 이 야를 돌파하는지, 돌파하는 흐름을 보고 있다가 돌파하면 사면 됩니다. 한마디로 요렇게 장대 양봉 하나 검색을 해가지고 요런 종목들, 자, 요렇게 볼게요. 만약에 요런 종목들 다 지금 좀 눌림목 볼게요. 지금 장대 양봉이죠. 야, GL팜텍 야 장대 양봉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5거래일 이내나 10거래일 이내에 이 장대 양봉을 돌파하는 캔들이 생겼을 때 매수를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 스프링 캔들. 자, 다시 한번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다른 거면 이렇게 삼형화학, 예를 들어 삼형화학이라고 하면 요 장대 양봉 스프링 캔들을 돌파하는 10거래일 이내에 이 장대 양봉을 돌파하는 어떤 캔들이 발생을 할 때 투자를 하시면 그 종목은 급등하는 흐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매매 방식, 그런 캔들의 스프링 캔들 돌파하는 매매 방식을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라라는 차원에서 우리 초보자를 위한 HTS, MTS 검색을 이렇게 검색을 해서 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한번 해볼만 해요. 저는 이제 맨날 단타만 하는 사람이라 요런 매매가 하기는 힘든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발생하는 종목을 가지고 계시다가 한 몇 거래일 이후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있는 종목을 돌파하는 어떤 캔들이 발생을 하면 그때 매수를 해라. 그렇게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관심 있는 분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장대 양봉을 돌파하는 스프링 캔들 돌파 방식에 대해서 오늘은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나중에 또 뭐 여러 가지로 방송을 업데이트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